안녕하세요. 예인직업전문학교 속눈썹 연장 과정 강사 정쌤입니다. 오늘은 속눈썹 연장 첫 번째 이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이 좀 안 다듬어질 수 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속눈썹 연장을 하실 때 이론이 뭐가 필요하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이론을 이해하셔야 실전에도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이론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는데요. 속눈썹 연장술이란 무엇인가? 속눈썹 연장술은 자연 속눈썹에 인조 가물을 붙여 길이를 길어 보이게 하는 미용 기법 중에 하나로 하나의 자연 속눈썹에 하나의 인조 가물을 붙여 길게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원투원 기법이라고도 하고요. 원바이원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속눈썹 샵에 가서 이 샵이 잘하는 샵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떤 거일까요? 네, 맞아요. 유지력이 좋아야 이 샵 잘하는 샵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럼 유지력이 좋으려면 어떻게 시술을 하여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속눈썹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재료는 예인직업학교랑 무관하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속눈썹의 종류에는 실크모, 가장 기본적인 모죠. 그 다음에 벨벳모, 천연모, 그냥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실크모 같은 경우에는 열 처리를 많이 하여 광택감이 있으며 탄성과 컬, 유지력이 뛰어나며 또렷하고 선명한 눈매를 원할 때 사용을 합니다. 벨벳모는 실크모에 비해 광택감이 없고 소프트한 질감으로 자연스러운 눈매를 원할 때 사용하고 천연모, 인모, 밀크모, 단백질모, 케라틴모라고 하는데 합성 가모보다는 가볍고 지속력이 좋으며 자연스러운 시설을 가능합니다. 단지 많이 부드럽기 때문에 컬이 살짝 풀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속눈썹의 길이는 총 대표적으로 8에서 13mm 정도까지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숫자가 길수록 길이가 길게 길어진다는 뜻이고 두께는 기본적으로 가장 0.15, 0.10, 0.15, 0.20이 있습니다. 두께도 뒤로 갈수록 숫자가 클수록 두께가 두껍다는 거. 0.10 같은 경우는 우리 눈매랑 가장 비슷한 두께고 0.15는 그냥 기본, 0.20은 좀 진하게 느껴지는 거고 0.10 같은 경우는 마스카라 한두 번 한 느낌, 0.15는 마스카라 두세 번 한 느낌, 0.20 같은 경우는 세네 번 한 느낌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손님들이 딱 오셨는데 만약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오셨어. 진하게 하신 손님한테 0.10을 시술을 해드리면 전혀 만족을 못 하세요. 내가 손님이 오셨을 때 그 손님의 특징을 보고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분들한테는 0.20 정도를 해주셔야지만 하고 나서 이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컬에는 J컬, JC컬, C컬, CC컬, L컬이 있는데 J컬 같은 경우는 우리 가장 기본모, 눈썹과 가장 비슷한 컬, 눈썹과 가장 비슷한 컬이라고 보시면 되고 JC컬 같은 경우는 J컬보다 조금 더 올라간, C컬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간, CC는 완전 올라가고 L컬은 이렇게 해서 꺾인 모예요. 여기서 보시면 닿는 면적이 J컬은 우리 눈썹과 가장 많아요. 가장 많기 때문에 얘가 시술하기가 우리 시술자한테는 가장 편하고 C컬은 조금 더 손을 또 올리셔야 돼요. 닿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초보 시술자한테는 시술이 조금 어려운 컬이에요. J컬은 가장 기본이라고 하고 J컬 같은 경우는 B컬이라고도 하고 R컬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CC컬은 C컬보다 더 올라갔는데 CC컬 같은 경우도 D컬이라고 해요. 여기서 L컬은 뭐냐? L컬은 조금 화려한 눈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L컬 같은 경우도 닿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L컬은 유지력은 조금 더 좋으나 그냥 자연스럽게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추천을 안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손님들이 딱 왔을 때 어떤 컬을 원하세요? 많이 물어보시죠? 두께는 어떤 걸 해드릴까요? 근데 손님들은 대부분 몰라요.
저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한테 길이가 뭐냐, 두께를 뭐가 원하냐, 어떤 컬을 원하시냐면 J컬, JC컬 이름도 모르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눈매를 보시고 쌍꺼풀이 있으신 눈한테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10mm 정도 들어가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쌍꺼풀이 있으신 눈보다는 한 길이 정도 길게 들어가시는 게 좋으신데 자연스럽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1mm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mm 정도로 같이 들어가는 거고 가장 기본적으로 JC컬에 0.15 그다음에 8에서 10mm 정도 들어가야지만 손님들이 가장 괜찮다고들 많이들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손님들마다 틀리기 때문에 상담할 때 다시 한번 이뤄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글루는 안전 인증 글루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KC 인증 글루나 자가 번호가 써있는 글루를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글루는 접착제 성분인 하얀색과 눈썹 색에 맞추기 위한 검은색 안료 성분을 섞였기 때문에 사용 시에는 분명히 충분히 흔들어 주셔야 돼요. 대신 이렇게 흔드는 것보다는 양쪽으로 비벼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으시고요. 글루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뚜껑을 잘 닫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서 세워서 보관을 꼭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냉장 보관하실 때에는 여름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들 많이 하시는데 냉장 보관하실 때는 깊숙한 곳보다는 눈 앞에 홈바나 아니면 계란 놓는 데 그쪽에다가 놓고 사용을 하시고 손님이 오시기 전 1시간 전에 실온에 꺼내서 잘 흔들어서 잘 양쪽으로 흔들어서 개봉해서 사용을 하셔야지만 접착력이 떨어지지 않게 사용할 수 있고 너무 차갑거나 글루가 너무 따뜻하게 꾸덕해 있으면 접착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2주 정도 여름 같은 경우는 2주 사용하시고 겨울 같은 경우는 3주에서 4주 정도. 근데 대부분 뭐 손님들이 많이 안 오셔갖고 한 번 썼는데 나 2주 만에 폐기하기 너무 아까워요. 또 그냥 한 달 쓰고 2달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민원이 또 생겨요. 저 다음날 우수수 다 떨어졌다고 또 전화 오실 거니까 그냥 2주 정도 사용을 하시고 여름 같은 경우 폐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처리제는 있는데 전처리제는 우리 눈썹에 유분기가 많아요. 아무리 닦고 오셔도 눈에 유분기가 많기 때문에 유분기 제거를 하기 위해서 전처리제를 사용하시는 거고 아이패치를 붙이고 나서 한번 뿌려서 그다음 눈썹에 사이에 꼼꼼하게 닦아주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실전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처리제는 유분기 제거할 때 사용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꼭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요즘에는 전처리제 대신에 래쉬 샴푸라고도 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래쉬 샴푸 같은 경우는 우리 눈썹에 있는 뭐 마스카라 화장을 하고 오셨으면 마스카라 이물질도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기름기 같은 것도 다 제거를 하기 위해 때문에 래쉬 샴푸도 사용을 하고 전처리제도 요즘에는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자 글루판은 옥돌이나 크리스탈판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글루를 덜어서 쓰는 용도로 연기가 좀 차가운 성분이 있어서 글루에 굳는 속도를 조금 늦추기 위해서 조금 옥돌을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글루 테이프라고 해갖고 여기 위에 글루 테이프를 이용해서 위에다가 글루를 짜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더 위생적이겠죠. 다 뜯어서 버리시고 한번 쓰고 버리시면 되니까 글루 테이프를 이용해서 쓰고 버리시면 됩니다. 그다음 핀셋은 일자 모양도 쓰시고 갈고리 모양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좀 일자가 조금 편해서 일자를 2개를 사용해요. 대신 가물을 뜯는 쪽은 조금 더 두꺼운 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가르기 쪽에는 조금 더 얇은 쪽, 손에 무리가 조금 안 가게 조금 더 얇은 거를 사용합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갈고리를 사용하신 분들은 오른쪽에 갈고리를 사용하셔도 되고 왼쪽에도 사용하시는데 이거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본인 손에 좀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일자 2개가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일자 2개로 시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술용 테이프. 자, 시술용 테이프가 있는데요. 시술용 테이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속눈썹용이 있고 얘는 이제 속눈썹용인데 약간 종이 같은 느낌이 나는 속눈썹 테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접착력이 조금 떨어지는 접착력도 있고 그거는 이제 용도에 따라 좀 틀린데 테이프를 사용을 할 때는 아이패치를 위해 언더 속눈썹을 잡기용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계속 써야 되니까 이거를 손으로 뜯을 수도 있는데 그 앞에서 손으로 뜯고 막 그러자면은 별로 안 예뻐 보이니까 저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빨리 뜯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루 리무버는 자, 가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글루 리무버는 액체와 겔이랑 크림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 액체는 절대 사용을 하지 마세요. 초보분들은 액체를 사용을 하지 마시고, 왜냐면 액체가 눈에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서 이 크림 리무버도 있고 그 다음에 겔 리무버가 있어요. 크림 같은 경우는 전체 제거할 때 아주 쉽게 제거가 돼서 괜찮고요. 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술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속눈썹 겔이 붙은 경우가 있어요. 그때 사용할 때 겔로 사용하시면 조금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놓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 브러셔는 우리가 송풍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다 전동식으로 나오죠. 전동으로 있는데 손님들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속눈썹 다 하고 나서 속눈썹 눈 뜨기 전에 조금 약간 시려요. 시릴 때 에어브러쉬로 글루를 조금 말려주시면 좀 괜찮아요. 그리고 이걸 또 만져주시고. 자, 지금까지 재료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는 그렇게 속눈썹 과정에선 재료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그냥 이 정도만 있어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전에 들어갈 때 제가 뭐가 더 필요한지는 크게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뭐가 더 필요한지는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